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저번 주 맞죠? 그 어떤 저평가받은 지역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브릿지 뷰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브릿지 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댓글도 달리고 그랬었는데 뭐 침수 지역이라는 얘기 제가 언급을 했었었는데 여기 동네별로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지도를 자세히 보니까 이 동네 한 절반은 침수 지역이고 이쪽 지역 3분의 2는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잘 고르면 또 침수 지역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는 또 제방이 있어서 침수 지역을 막는 그 펌프도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봐서 정말 밴쿠버 지역 내에서 가장 저평가 받은 지역을 찾았습니다. 예, 이거 뭐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도 브릿지뷰 다시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다가 여기보다도 훨씬 더 저평가받은 지역이 있긴 있더라고요. 찾기가 굉장히 힘들긴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이걸 한번 공유해 드리려고. 여러분 사실상 제가 지역을 얘기하면은 거기 누가 다 알지 또 누가 몰라 그런 얘기 하실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웬만하면 이제 편집 없이 이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저기 또 우리 아들이 있는데 지금 밥을 방학이라서 또 점심을 또 줘야 돼요. 이제 평소에도 제가 저녁을 늘 하는데 애들이 쉬면은 저도 굉장히 마음이 바빠지더라고요. 그냥 점심까지 또 해결해 줘야 되니까 뭐 그거 먹을 수 있는 나이긴 한데 그래도 또 아빠가 챙겨줘야죠. 그래서 편집 없이 최소한 노력으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지역이냐 하면요. 이 저평가 받을 만한 지역이 솔직히 진짜 없어요. 밴쿠버에서는. 제가 정말 뭐 칠리왁이니 막 미션이니 막 이 외곽 지역까지 샅샅이 쫙 뒤져봐서 이 스퀘어피트 얼마냐 땅을 봤을 때 땅은 그 뭐 스퀘어피트 얼마 할까 찾아봐도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또 눈여겨보는 장소 아니야 제가 본 장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자, 이스타운 밴쿠버입니다. 여기 여러분 다 아시죠? 네, 뭘로 이스타운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라 그러네요. 재팬타운도 있고 뭐 차이나타운도 있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악명 높은 자 이스트 헤스팅스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 얘기하니까 거기 당연히 뭐 홈 노숙자들이 정말 홈리스들이 엄청 많은 곳이니까 당연히 저평가 받은 게 아니라 사람이 살면 안 되지.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누구나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이게 얼마나 저평가 받은지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제가 뭐 이게 그 전에 찾아보면서 찍어놨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저도 어딘지 까먹었어요. 그냥 아무데나 한번 찍어볼게요. 많이 나왔으니까 찍어볼까요? 방 한 개가 49만 9천 불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가 스퀘어핏이 얼마입니까? 스퀘어핏이 428 스퀘어핏인데 49만 9천 불. 스퀘어핏당 1,000불은 넘네요. 그죠? 그래도 다운타운에 방 한 개인데 그리고 이 정도 가격이면 가격면 진짜 완전히 가격면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가격도 보면요. 2016년에 비해서 거의 1억 가까이 올랐고 2021년에 보니까 42만 5천 불에 거래가 됐는데 불과 2년 만 요즘에 지금 부동산 좀 오른다 그래도 여러 가지 좀 다시 또 금리가 또 올라서 쉽지는 않을 텐데 49만 9천 불에 나왔습니다. 스퀘어피트당 1,000불 확실히 넘는 가격이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또 볼까요? 또 이쪽으로 볼까요? 이쪽으로 한번 봐보면 여기는 어디지? 여기 또 있네요. 여기 약간 이제 차이나타운 가까운 차이나타운 넘어가는 길인 것 같긴 한데 여기는 41만 8천 불에 나왔는데 450 스퀘어핏이에요. 그럼 여기는 스퀘어핏당 1,000불도 안 되네요. 그죠? 그리고 빌트인도 15년 나쁘지 않은데요. 그죠?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뭐 10년도 안 됐는데 스퀘어핏당 1,000불도 안 된다. 요즘 스퀘어핏당 1,000불 넘어가는 건 써리도 스퀘어핏당 1,000불 넘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크기도 방 한 개니까 450 스퀘어핏.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모델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빙룸 따로 있고 베드룸이 이렇게 따로 있어가지고 공간을 좀 나눠 쓸 수 있는 이런 구조도 된다. 밴쿠버 다운타운에 이스트 헤스팅스지만 어쨌든 스퀘어피당 1,000불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헤스팅스 건너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헤스팅스 노스 쪽으로는 그래도 1,000불이 넘어가고 여기 차이나타운 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지는데 그런 가격도 뭐 스퀘어피당 1,000불도 안 되는 가격도 지금 존재하고 있다. 여기 또 볼까요? 여기 두 번째 거 여기 어디죠?
길 건너 여기 헤스팅스 길 건너네. 그러면은 볼까요? 한번 여기 얼마나? 43만 8천 불에 나왔습니다. 43만 8천 불. 여기는 사진으로 보니까 중정이 있어요. 중정. 조용하게. 여기 밖으로 나가면 시끄러우니까 중앙 정원, 소위 말하는 이제 코르티라드요. 코르티라드가 있어가지고 입주자끼리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곳도 있는데 한번 보면요. 여기는 스퀘어핏당 458 스퀘어핏. 여기도 스퀘어핏당 1000불 안 넘어갑니다. 대단하죠. 이 정도 가격이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인베스터를 뭐 거래를 하자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얼터가 우시면 한국 사람일 수도 있는데 뭐 중국일 가능성도 높고 그 드물게 아야카 아오키라는 일본 분이 또 부동산업을 하고 계시네요. 일본 사람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부동산업 하는 거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중국 사람 정말 많이 봤고 한국 사람 당연히 많고 필리핀 사람도 많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 또 드물게 본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도 보다 이렇게 부동산 보다 보면 부동산 이름도 한 번씩 보잖아요. 그러다 보다 보면은 이렇게 부동산 업체 이름들을 한국 분들 빼고더라도 많이 외우게 되더 자연스럽게 외워져서 왠지 친근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도 스퀘어핏당 안 넘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2020년에 그래도 사서 발빠르게 샀네요. 그래서 무려 시세 차익을 거의 1억 가까이 남기려고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대단해요. 그리고 파킹 스팟은 파킹랏이 없네. 여기는 파킹랏이 이제 먼슬리당 160불을 내고 이제 해야 되는데 어쨌든 파킹랏 없이 그래도 스퀘어핏당 1000불 이하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1000불 이하로는 사실상 없죠. 요즘에 그죠. 썰이도 1000불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 나오는 거는 1000불 훨씬 넘어갔고요. 그리고 요즘 거래되는 거 중고인데 한 2, 3년 되는 애들도 1000불에 지금 턱걸이도 넘어갔고 구축들은 당연히 안 넘어가긴 했죠. 네, 그렇습니다. 볼까요? 또 세 번째 칸 보면은 여기 44만 9천 불인데 세상에 스퀘어핏당 여기는 스퀘어핏 644스퀘어핏이에요. 되게 큰 집이네. 이렇게 큰 집이야 세상에. 근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스퀘어핏당 가장 그 가성비가 높은 집이네요. 여기가. 그리고 몇 년식이야 이게 도대체. 깔끔해 보이는데 2016년식. 세상에 여기 7년밖에 안 됐어. 7년밖에 안 되는데 되게 깔끔하게 내놨네. 와, 근데 여기 사진 보니까 이 앞에가 바로 그 노숙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거든. 어쨌든 되게 깔끔해요 사진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실거주로 사지는 않겠죠. 그죠? 실거주로 사면은 이게 또 내려와서 내려오는 거네. 이렇게 와서 내려오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207호인데 왜 207호인데 왜 들어와서 내려가지? 거주 방을 올라가는 건가? 그죠? 포이어. 올라와서 방으로 올라가는 거네요. 들어와서 문 앞으로 포이어가 여기 있으니까 클로짓이 되게 크게 있다. 클로짓 3개, 1, 2, 3, 4 3개나 4개나 있는 클로짓에서 올라오면은 이 공간 다 죽이는 건데 아깝긴 한데 어쨌든 클로짓이 많이 있으니까 드라이 워셔가 있고 그죠? 들어오면은 이제 이렇게 그래서 메인 플로어 플랜은 방도 하나 있고 거실도 꽤 크고 그죠? 여기 거실에서 또 올라가네요. 되게 재밌네. 그러니까 문 앞에서 들어와서 거실 걸어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공간이 좀 분리돼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넓게 느낄 수도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들은 공간 왜 이렇게 낭비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이거는 페이보릿 잡아놔야 되겠다. 이거 사고 싶으면 렌트 중에 좋은 것 같아. 이런 거는 오히려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 이스테이트의 가장 압도적인 장점은 뭐냐? 거리입니다. 거리 그죠? 밴쿠버 다운타운하고 거리가 불과 5분도 안 떨어져 있어요. 그냥 뭐 맘 먹고 걸어갈 수 게스트타운 걸어갈 수 있는 거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실거주보다는 이제 해볼 때는 100% 에어비앤비를 돌리든지 아니면 뭐 좀 이렇게 좀 속임수는 아니지만 좀 꼼수를 써서 단기 렌트를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분명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여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노숙자들이잖아요. 노숙자는 제가 볼 때 쉽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얼마 전에 뉴스 난 것처럼 한번 싹 밀었잖아요. 그 가장 악명 높은 지역을 한번 싹 밀었었는데 거기에 또 다시 뭐 시민단체니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고 노숙자도 자기 어떻게 보면 터전이다 보니까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다시 또 옛날만큼 아니지만 다시 또 혼잡해지고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여기를 주목한 이유는 사실 이겁니다. 핵심은 이건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런 노숙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딴 게 아니고
어떤 공권력 그런 힘 파워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옛날에 왜 했냐면은 저도 이제 한국 개발사 같은 거 이제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자주 듣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한국도 이제 뭐 강남이란 곳이 완전히 대규모로 재개발될 수 있었던 게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김치덕 박사님 뭐 그런 도시야사 이런 거 많이 얘기 나옵니다. 저도 이제 운전하면서 가면서 그 틀어놓고 가끔 듣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막 강남권도 개발이 됐고 하는 것들이 정치 논리, 그리고 경제 논리, 그리고 국방 논리 어떤 힘이었잖아요. 근데 밴쿠버 지역에 중국계 우리 켄심이라는 시장님이 중국계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근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트리거가 필요한데 그죠? 트리거 이 홈리스를 밀어붙이는 게 어떤 내의 명분 없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공권력이 있어도 특히나 캐나다에서는 너무너무 쉽지 않은 일인 거죠. 물론 이분 뒤에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많은 개발사들과 세상에 이런 이 금싸라기 같은 땅을 지금 놀리고 있어요. 놀리는 건 아닌데 제대로 개발 못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차이나타운 그리고 게스트타운 뭐 재팬타운 이런 뭐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 이런 지역이 어떻게 보면 이 밴쿠버 지역 전체를 보면 최고 금싸라기 땅 중에 하나예요. 그죠? 여기서 바로 5분에 우리 강남 같은 밴쿠버가 있죠. 그리고 가장 부자 동네인 또 노스밴 그리고 여기 웨스트사이드 쪽에 있는 밴쿠버 그리고 가장 부유한 동네 가장 좋은 학교들이 몰려있는 곳하고도 불과 뭐 10분 거리밖에 안 떨어져 있는 이 금싸라기 땅이 지금 노숙자들이 점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백인 시장에 아마 이렇게 하면 욕을 아마 뭐 2배, 3배 먹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용감한 중국계 시장이 나타나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저는 저번에 한번 거리 빈 게 이게 시발점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한번 밀어보고 반응 여론의 추이는 어떤가. 근데 사람들이 노숙자들을 무조건 옹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만약 여론이 야 이런 네 가지 없는 시장아 네가 뭔데 이 노숙자들 터전인데 막 밀어붙이고 날 그런 사람도 있죠. 시민단체는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한데 여론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CTV 뉴스나 여러 가지 뉴스 이제 일하면 가끔 보면은 그 뉴스에 대해서 되게 크리티컬하게 얘기하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론이 나쁘지 않네. 이 뒤에 분명히 많은 개발 논리와 그런 경제 논리들이 숨어 있을 텐데 한번 밀어봤는데 나쁘지 않았다. 그러면 문제는 또 한 밀었어.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면 지도상으로 보면요. 이 사람들이 밀면 1차적으로는 갈 데가 제가 볼 때는 썰이나 랭리 같긴 한데 1차적으로 밀리면 이 근처로 밀리겠죠. 그럼 이 근처에 있는 밴쿠버나 얘들이 밀리면 버나비로 넘어갈 건데 버나비시에서도 엄청 반대할 텐데 그죠. 아니면 부자 동네에서도 걱정할 거 아니에요. 밀려서 어디 갈까 우리 동네로 오면 싫은데 근데 이 사람이 또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 지금 밴쿠버시는 엄청나게 지금 하우징, 프라이어타리 하우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저소득층을 위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약자들 그리고 뭐 좀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 아니면 또 홈리스들을 위한 그런 하우징들을 엄청나게 짓고 있어요. 이런 기사는 되게 많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공권력이 지금 갖춰졌고 이 사람이 이 사람 노숙자들이 갈 수 있는 지금 하우징들을 만들면서 지금 쫓기 시작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아주 좋은 트리거인 피파 2026년 월드컵을 지금 호스트했다라는 그런 입장.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뭘 얘기하면 퍼블릭 세이프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노숙자를 막 얘기하면 안 좋죠. 근데 노숙자들로 인해서 이런 범죄, 뭐 펜타닐, 마약 범죄, 그리고 일반 어떤 뭐 라버리 같은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어. 이걸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니까 여론이 들고 보면 그러네. 노숙자들 진짜 없어져야 되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스퀘어핏 땅 1,000불도 안 되는 아까 제가 우연히 찾았는데 그죠? 제가 우연히 찾았던 아까 그 집 어디 있습니까? 없어졌나? 찾아보세요. 여기 있네. 스퀘어핏 땅 여기가 지금 404 스퀘어핏인데 여기가 지금 막 45만 불도 안 되는 집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집들이 여기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에어비앤비만 돌릴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에어비앤비는 사람 가지 않아도 열쇠 꼽아놓고 알아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나가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가서 청소해주고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죠? 여기 찾아보니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는 스튜디오 룸이네요. 스튜디오 룸인데 여기 더 비싸네. 6만 불로 할게요. 그래도 여기도 스퀘어피당 1,000불 안 되네. 아까 그 집이 가성비가 최고인 집이네. 와, 이 집은 돈이 있다면 당장 사서 되팔아도 1년만 돌리다가 팔아도 확실한 이익이 될 것 같은데요. 사진처럼 깔끔하다 그러면. 단기 렌트. 제가 여기가 딱 생각이 딱 났던 게 제 아들 친구들이 캘거리에서 놀러 왔어요. 얘네들이 에어비앤비를 어디 잡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 잡았다 그러더라고. 게스트하우스 옆으로. 그래서 야, 거기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위험할 수 있는데 에어비앤비로 여행자들이 잠깐 와서 일주일씩 있고 2주씩 한 달씩 있고 가기에는 되게 괜찮네. 어학연수원 애들이 여기 와가지고 뭐 젊은 애들 남자애들끼리 살면 괜찮잖아요. 남자애들 2-3명 살기에는 걔네들 렌트하고, 그죠? 그래서 어학원 여기 다운타운으로 다니고 또 놀러 댕기고, 여기 또 가까운 우리 차이나타운 또 시장이 또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 뭐 이런 것도 먹을 수 있게. 그리고 괜찮겠다. 지금 제 생각에 이것도 뭐 사자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3박자가 갖춰진 것 같아요. 공권력, 그 개발 논리, 그리고 트리거, 그 뭐라 그러죠? 제가 대인 명분까지 지금 갖추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박자가 지금 맞춰졌다. 그래서 우리 중국계 시장이 지금 이게 동양계이기 때문에 또 약간 먹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백인이 이거 하면 되게 욕먹을 것 같은데, 그리고 중국 사람이 차이나타운을 청소한다 이런 명분도 있고 여러 가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운타운 근교, 아니죠, 밴쿠버 전체 지역에서 가장 정말 저평가받은 곳은 이스트 헤스팅스 지역이다 라고 제 나름대로 결론 한번 내려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댓글에 또 막 그러면 안 돼요 막 달릴 것 같은데 상관없습니다. 의견이니까 한번 달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드디어 비가 올 것 같습니다. 구름에 꼈는데 아직까지 비가 안 오는 거 보니까 너무 무덥기도 하고 정말 비가 많이 필요한데, 비가 내렸으면 좋겠네요. 한국 물 날 땐 난리던데 여기랑 비를 좀 나눠 가지면 좋을 텐데, 그죠? 문제가 참 지역이 멀다 보니까 그것도 안 되고. 어쨌든 오늘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안녕하세요, 해부자입니다. 시청하시고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저평가받은 지역들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어요. 반응이 좋은 분도 있고 안 좋은 분도 있고 제 생각이니까 다들 틀릴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에 이런 데를 찾았던 게 하우스 이제 랏을 갖고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싱글 디테이치드 있는 하우스를 갖고 있는 랏을 막 찾았던 게, 나도 좀 건설을 한번 해보자 이런 꿈을 한번 꿔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해보고 싶다 그렇게 했던 계기가 요즘에 몇 달 전이 된 건가요? BC주가 내년부터는 법이 바뀐다고 예고를 했어요. 이게 보시면 옛날에 싱글 하우스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나 들어가는 거, 그리 크지 않지만,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포울플렉스를 넣을 수 있게, 그러니까 하우스 한 개가 들어갈 자리에다가 작은 포울플렉스죠. 하나, 둘, 셋, 넷을 넣는 요런 걸 이제 허락을 해 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허락이 안 됐었는데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허락이 된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나온 건 없는데 일단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될 거다. 왜냐면 이제 집이 너무 부족하고 모든 사람들을 그 하이라이즈에 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허락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람이나 가뜩이나 많고, 그죠? 땅은 없고, 땅이 없진 않은데 캐나다 너무너무 넓은데 사람들이 살고 싶은 땅이 굉장히 한정돼 있는 거죠. 왜냐면 대중교통이 막 발달한 나라도 아니고 교통이 좋은 나라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하우스를 갖고 있는 거는 더 귀해지고, 특히나 이제 땅이 굉장히 좀 귀해진다라는 표현은 웃기긴 한데,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땅이 좀 많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무편집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간간히 이렇게 물도 마실 수 있습니다. 네, 물도 마시면서 천천히 편집 없이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때 브릿지 뷰를 소개를 한번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만큼 지금 저평가받은 땅이 없더라. 그러니까 놀스서리의 요 끝에 라인에 썰이 사람들 좋아하진 않지만 대부분 여기하고
정말 극악의 저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다. 다운타운 이스트 사이드다. 여기는 근데 저평가를 받긴 받는데 다른 게 있어요. 여기는 하우스는 없습니다. 그죠? 여기 특별히 하우스는 없어요. 다들 뭐 하이라이즈, 뭐 로우라이즈 콘도. 하지만 그 콘도 가격들이 써리보다도 훨씬 싸다. 랭리보다도 훨씬 싸다. 그죠? 근데 여기가 유일하게 지금 하우스 랏들, 하우스가 있는 랏들이 하우스 랏인가? 하우스 싱글 하우스 집들이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다. 특히 여기 근데 여기는 또 콘도는 없다. 근데 일단 바뀌면 로우라이즈 콘도들이 또 많이 생길 수 있는 지역이긴 해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건축을 하자면 생각이 들었던 게 딴 게 아니고 여기 제가 요즘에 많이 봤던 유튜브가 있는데 여기 유튜브 틀면 이제 저작권이 걸려서 제게 이제 안 되니까 보여드릴게요. 뭐였었는지. 제가 요즘에 이제 생각을 했던 것들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네, 이렇게 컨테이너 하우스들이에요. 이런 거는 여러분 유튜브나 뭐 이런 한국 그 사이트 보면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이 캐나다 거보다는. 근데 저는 이제 만약에 컨테이너 이렇게 이걸로 만약에 집을 짓는다, 뭔가를 하려면 한국에서 수입하면 이제 제가 볼 때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이제 요 로컬 업체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해봐야 되겠죠. 이런 것도 지나가면서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커피숍 같은 거, 이게 랭리에 있는 윌로브룩몰 가면은 그 끝에 이렇게 컨테이너처럼 만들어가지고 커피하고 도넛 파는 가게들이 있어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봤었는데 이런 걸 맞춰주는 업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요거는 뭐 사이트에 있는 거니까 뭐 이렇게 조립해서 옮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또 쉽게 보면은 뭐 여기는 이제 업체 연락하라고 되는데, 자, 그 가볼까요? 아울 프로덕트로 가볼까요? 이렇게 뭐 쬐끄맣게 하는 것도 있고 좀 크게 만드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갤러리로 가볼게요. 갤러리로 보시면은 좀 더 이제 명확하게 나오긴 하던데, 이렇게 하나의 컨테이너를 집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보시면은 문을 열고 들어오면 뭐 침대, 이건 마음대로 하는 거겠죠. 침대 있고, 그리고 간단한 싱크대가 개수돼 있고, 그리고 냉장고도 있고, 안에 들어가면 화장실 좀 크게 나온 것 같긴 한데 크게 화장실도 있고, 여기 원하면 또 뭐 디시워셔랑 뭐 넣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넣어서 집 형태로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죠? 그리고 보니까 또 이렇게 멀티로 1층, 2층.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땅만 있으면 이렇게 멀티로 해가지고 올릴 수도 있겠다. 이거는 이제 제작비가, 이 컨테이너 집을 만들면 제일 좋은 장점이, 저렇게 아까 화면 보면 나왔나요? 화면에 막 들고 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막 조립도 해주고, 굉장히 보기에 굉장히 간단한, 이거 물론 이것도 다 만들어서 하는 거긴 한데 그래도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이미 월도 있고 기둥도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건축비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이 줄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근데 여기에서도 미국에, 여기 캐나다인들은 별로 없었는데 미국에서 컨테이너 집을 스스로 만든 사람 유튜브들이 꽤 있어요. 보면은 그 사람들은 모기지 없이 땅값까지 다 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많이 지어서, 만약에 저도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뭐 나중에 팔아도 될 수도 있고 그죠? 팔아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이거 하나하나씩 렌트를 줘서, 랏이 4개니까, 그죠? 저는 이제 건축법은 몰라요. 제가 건축사무소 연락해서 해본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여기 이제 만들려면 BC 이제 코드가 있어요. 그 뭔가 건물을 만들려고 그러면. 근데 컨테이너들도 이게 법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컨테이너도 건축법에 맞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집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합법적으로. 근데 이걸 합법적으로 만들 때 감리를 통과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한 낫에 이거를 1층으로 올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8개가 그럼 최소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낫에다가 만든다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좀 저평가받은 땅을 살 수 있으면 이렇게 법이 또 폴플렉스 만들 수 있게 이제 공식적으로 통과가 이제 곧 7월이니까 내년이면 된다고 하니까 이런 거 사서 만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낫을 한번 찾아보고 이런 걸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밴쿠버에 이미 이거는 이제 밴쿠버로서 로우 인컴 하우징이에요. 이게 뭐 소셜 하우징인데 이런 건물이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간이 나면 한번 보러 가고 싶어요. 저는 한번 보러 가려고 생각 중인데, 여기 보니까 3층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2층만 가능한 게 아니라 3층까지 가능해?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밴쿠버 다운타운에 있어요. 다운타운에 있는 소셜 하우징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소셜 하우징인데 이렇게 보면은 6개를 붙여서 양쪽으로 만들어서 가운데 이제 소위 말하는 중정도 있는 거죠. 이렇게 몇 명이 살고 있는지 모르겠고 소셜 하우징이다 보니까 인컴이 뭐 한 달에 몇백 불 이하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사는 곳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한 칸당 사람들이 사는 것 같지 않고 기사 다 읽어보니까 이게 어디는 이제 사무실도 쓰고 어디는 뭐 이렇게 모여서 뭐 작업하는 데도 쓰고 그리고 몇 명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과정도 이렇게 찍어놨더라고요. 중간에 이제 계단을 만들어놨고 이 계단이 놓은 게 보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 굉장히 길잖아요. 사실은 프로덕트에 가서 라지로 가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막 이런 거는 것 같아요. 이게 작은 거는 이렇게 좀 작은데 긴 제품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겉모습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중간중간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끔 꾸며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볼 땐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고 아마 여기 아마 반으로 쪼개서 여기도 사람이 살고 여기도 사람이 사는 뭐 이런 형태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사람을 넣을 수도 있겠죠. 좀 갑자기 웃기긴 하네. 개미집도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이걸 한 칸을 전체 다 주면 현재 살아가는 데는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공간이 아무래도 좀 협소하다 보니까 월세를 받아도 많이 받지는 못하겠죠. 근데 뭐 일단은 한 공간에 좀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월세를 최대한 뽑아낼 수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괜찮겠다. 나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저렴하게 가격에 맞게 공급하는 사람이니까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도 안 나와 있네요. 잘 나와 있는데 여기도 컨테이너가 와도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보면은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부직포가 뭐 스티로폼 같은 거 붙여놨네요. 근데 보니까 우레탄 같은 걸로 다 쏴가지고 단열 시공을 하고 드라이워를 다 만들더라고요. 거기 이제 플러밍도 들어가야 되고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이것도 캐나다에 사람을 쓰면 결코 만만한 작업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일반 하우스보다는 이미 기둥하고 월들이 대충 있으니까 싸게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만약에 좀 실현시킬 수 있으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찾았던 저평가받은 땅들을 나름대로 좀 찾아봤었고 요즘에 법이 바뀌는 거 하우스 랏을 이제는 폴플렉스로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컨테이너로도 BCG 법적으로도 합법적으로 컨테이너도 집을 만들 수 있구나.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소셜 하우징을 이제 건축으로 허락을 받는 것과 일반 사람이 만드는 것 이게 보니까 아직은 이게 이 컨셉이 확실하게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허락받는 게 쉽지 않을 거다.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이런 걸 보고 이제 이런 거 허락을 해줘서 많은 사람이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뭐 이런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이런 거 좀 불안해서 좀 허락을 못 내줄 것 같아. 이거는 시별로 상세하게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봐서 요즘에 여러저런 생각을 하면서 저평가받는 지역도 소개해드리고 막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보고요. 여러분은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댓글로도 달아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하루도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